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서운 골목길. 한창 비오는 목요일에 흰옷을 입은 여자를 죽이는 이른바 살인의 추억이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학원 수업이 끝나면 밤 몇 시가 휘신 넘어버리는 시각이라 집에 올 때마다 가슴을 졸이며 와야 했습니다. 특히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이 하필이면 어두운 골목길이어서 분위기도 무서운 데다가 살인사건의 영향인지 평소에는 골목에 나와서 운동하는 아주머니들도 나오시지 않아 골목길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문제의 목요일이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목요일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던 저는 골목길을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 보려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집 쪽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꺾어져 들어가는 골목길.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만 그곳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중고등학생으로 보였는데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어려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키가 분위기에 맞지 않게 컸기 때문에 나이를 어림잡아 생각해보자면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됩니다. 골목길에 그 누군가를 보자마자 전 너무 무서워서 걸음을 딱 멈췄는데 그 남학생이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만 다시 앞을 주시했습니다. 앞에 누군가가 있는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의 나무에 가려져서 그 남학생의 앞쪽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친구와 놀다가 헤어지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남학생의 옆을 지나가는 저를 곁눈질로 쳐다보던 그 남학생의 눈길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을 지나 얼마 안 있어 문득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학생과 대화하던 아이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갈 곳은 이쪽 공원으로 나 있는 길밖에 없는데 공원 쪽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등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낀 제가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본 순간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분명히 그 남학생이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면 제 뒤쪽에 있는 길 말고는 갈 길이 없었기에 아직 걷고 있는 남학생의 뒷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 꺾여진 골목길엔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네가 너무 늦게 돌아봐서 이미 가고 없던 거 아냐? 라고 했지만 제가 뒤를 돌아보기까지 불과 몇 초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골목길을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목을 조르는 손. 제가 20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광주 학동에서 삽니다만 전에는 전남 영암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할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처럼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잠이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읍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로 인적이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저희 집 마루에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화장실 때문에 나오셨나 하고는 잠들려고 했습니다만 발자국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제 방 쪽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뭔가 제 침대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고 혹시나 가위 눌림이 아닌가 싶어 혀를 살짝 깨물었지만 아픔만 느껴지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움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무언가 제 몸 위로 올라오더니 지금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남자 손인 것 같긴 한데 왠지 여자 손처럼 부드럽고 여자 손이라고 하기엔 왠지 너무 크고 그런 손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만 조르면 다행이었습니다만 그 손은 제 눈까지 덮어버렸고 한참을 시달리다가 겨우 목이 트여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불렀지만 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조그만 소리로 불러도 어머니가 오셨는데 아무래도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참을 시달리다가 어느새 가위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누우면
가위를 눌릴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아까의 그 손이 너무나 무서워서 잠들기 싫었지만 아까의 체험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했던 모양인지 어느새 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새벽과 아침의 경기였을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비록 가위에 눌렸지만 정신은 또렷했기에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듣고 있었죠. 하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엄마라고 크게 불렀지만 여전히 부모님께서는 제 목소리를 못 들으신 듯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위에 시달리다가 다시 저절로 가위에서 풀렸는데 저는 엄마한테 가서 밤새 제 목소리를 못 들으셨냐고 물었지만 부모님께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반문하셔서 전 너무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게 꿈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제가 가위에 눌린 동안 부모님께서 대화하신 내용을 다 말해보니 부모님께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며 전부 다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이 멍멍했고 그런 충격을 가시기 위해 화장실에 세수를 하려 갔습니다만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목에 작은 눌림 자국이 있었죠. 그때 쓰러질 뻔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의 소리. 제가 여기에서 일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컴퓨터로 사물을 보면서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하튼 늘 반복되는 하루하루였습니다만 여기에서 일한 지 이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도 저는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바로 오른쪽 문에서 딸랑하고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있다가도 딸랑하는 소리를 듣고 손님이 왔나 보네 하며 나가봤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7시 반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벨의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는 말도 없이 끊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이런 일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말없는 전화가 오고 그 후로 문에선 알 수 없는 소리만 나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문에 달려있는 방울소리가 들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손님인 줄 알고 나갔습니다만 그때 들어온 것은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조금 큰 키의 남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남자인지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머릿속으로는 남자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만히 있었고 갑자기 그 남자가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생긴 이후로는 전화도 남자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건 잘 모르겠지만 방울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아마도 저 세상의 문과 이 세상의 문을 연결해주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